다들 잘하시고. 자, 그러면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할래? 제가 먼저 할게요. 언제 차례야? 이걸로 할까? 오늘 이렇게 당원 형이 없어서. 되게 유명한 그랬는데 심리학교. 아무튼 제가 발표할 책은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인데 조던 피터슨. 조던 피터슨의 혼돈이 한 거야? 네? 헌돈 의사. 혼돈이 그런 거. 아무튼 다리 좀 모아주면 발표하겠습니다. 이 책 첫 장에 이제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라는 이제 장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바닷가지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근데 바닷가재들은 이제 자신들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집게발을 권투선수처럼 휘두르며 서로 싸워요. 근데 재밌는 일은 승부가 갈린 뒤부터 생기는데 싸움에서 이제 패한 바닷가재는 더 이상 이제 싸우려 들지 않는데요. 이제 패기 넘치던 공격성은 사라지고 다른 적은 물론 예전에 이겨본 상대하고도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감을 완전히 잃는 거죠. 과학자들은 바닷가재의 신경 구조를 분석했는데 승자와 패자의 차이를 신경화학에서 찾았대요. 승자는 이제 세로토닌 수치가 높아지면서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으스대며 걷고 도전을 받아도 움츠이거나 물러서지 않는답니다. 실제로 세로토닌은 바닷가재의 몸을 유연하게 만들어서 몸집이 크게 보이게끔 해줍니다. 반면 패자는 세로토닌 수치가 낮고 도파민 수치가 높아지면서 위축된다고 하네요. 실패를 경험한 인간은 서열 싸움에서 지금 바닷가재와 비슷하게 행동합니다. 어깨가 처지고 고개를 숙이고 걷습니다. 우리의 뇌 속에는 자신이 서열 구조 내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파악하는 원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뇌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는지 관찰해서 이를 근거로 자신에게 지위를 부여합니다. 만약 동료들이 별 볼일 없는 사람으로 여기면 뇌가 이를 파악해 세로토닌 분비를 줄여서 약자처럼 행동하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이 책의 첫 번째 원칙은 어깨를 펴 똑바로 서라입니다. 만약 당신이 싸움에서 지금 바닷가재처럼 축 늘어진 자세로 다닌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지위가 낮은 사람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패배자의 자세를 하고 있으면 사람들도 당신을 패배자로 취급합니다. 반대로 당신이 허리를 쭉 펴고 당당한 자세를 하고 있으면 사람들 역시 당신을 다르게 보고 그거에 맞게 대우할 것입니다.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세부터 반듯하게 바로잡아야 합니다. 구부정하고 웅크린 자세를 당장 버려야 합니다. 당신은 생각을 거침없이 말해야 합니다.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런 권리를 가진 사람처럼 당당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허리를 쭉 펴고 정면을 보고 걸읍시다. 끝났어요? 끝났나? 좋아 깔끔하다. 아니 그러면 동훈이는 실제로 이걸 읽고 나서 진짜 하고 있어? 네, 좀 당당하게 어깨 피려고 하는데 많이 죽었네. 이게 이렇게 약간 같은데? 그럴 때 공진이 찾아가. 공진이가 찾아가. 어깨를 말리는 것 같은데. 어깨는 좀 더 해야겠네. 뒤쪽 기다려야 될 것 네, 같아요. 이 책보다 봉진이 찾아가. 어깨는 봉진이. 인정. 의식적으로 자꾸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그게 중요하지. 근데 공감이 될 것 같아. 아까 이제 서열을 매긴다고 했잖아. 나는 이제 내가 경기를 뛸 때랑 경기를 뛰지 않을 때도 뭔가 내가 이제 행동하는 그런 범위가 어느 정도 정해지는 것 같아. 맞아. 근데 그거를 경기를 뛰지 않더라도 경기 뛰는 사람처럼 이렇게 당당히 행동하게 되면 훨씬 더 경기장에서도 훈련장에서도 좋은 모습 나올 텐데 그런 게 좀 공감이 되네. 저도 이거 봤거든요. 이게 웃긴 게 이 연구를 했는데 아까 승자는 세로토닌이 이렇게 분비되고 패자는 오토타민이 이렇게 생긴다 그랬잖아요. 진짜 오토타민? 네. 근데 이 진 바닷가재한테 세로토닌을 다시 주사로 분비를 하면은 걔가 다시 자기가 이긴 것처럼 이렇게 자신감 생겨서 다시 그래? 이거 한 대씩 맞아야 하는 거야. 어깨 숙이 말고 이걸 맞아. 이거 한 대 맞으면 되겠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바닷가재들이.
바닥까지한테 왜 해당 못 되는 거야? 그 아니 세로토닌이 그거는 사람한테도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본 거는 제가 들은 건 이제 바닥까지의 이야기여가지고 생각보다 맞아. 세로토닌 그거 넣는다고 주사로? 가지한테. 진짜? 그러니까 실험을 한 거지. 근데 당당해졌다 이거지. 패자였던 데가. 다시 뭐 으르렁거리는 거지. 이렇게 가재 그거 꼬리 펴졌어? 되게 유연해진 것 같은데? 그러겠구나. 또 질문 있을까? 동훈이한테? 근데 이거를 또 얘는 지금 하고 있다니까 지금 봉훈이 보면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소극적이게 변한 거 되게 원래 막 애가 밝고 그랬던 애가 지금 이렇게 요즘에 보면은 다들 그러던데.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책만 읽는 것 같아요. 아니 책이 너무 빠졌네. 그 왜 이제 바깥에서 보는 걸 보잖아. 운동장이든 뭐 그런 걸 때 얘가 약간 소극적은 아닌데 뭔가 풀이 죽어 있는. 옛날에 막 얘가 웃으면서 막 하고 했던. 근데 요즘은 안 그래 보여. 그러니까 책만 읽는 마음. 아니 그 실천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어떻게 생각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데? 저도 좀 그런 없잖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좀 최근 좀 경기도 좀 그랬고 그래가지고 되게 좀 제가 잘한다 싶기도 하고. 그러네. 그러니까 패자할 때 어쩌면 퇴장하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그게 약간 이제 그래서 지금 그렇구나. 근데 그걸 이제 세로토닌을 네가 스스로 주입하는 거야 지금. 주입해야지. 그렇지. 옥진이한테 주입해야지. 공진이가 제대로 주입해줄까? 공진이가 잘 주입해가지고. 난 너무 주입해가지고 나 도망갔어. 너무 강해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는. 야 이게 더 갔다가는 내가 큰일 나겠다. 한번 내가 아산했을 때 깜짝 놀랐거든. 근데 이거는 다들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아 진짜로. 근데 또 이게 직접 한다 해도 이게 순간적으로 이게 바뀌는 게 아니니까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책은 이 책이에요. 유쾌한 이코노미스트의 스마트한 경제 공부. 이 책인데 이 책은 이제 경제 서적은 아니고 경제를 위한 경제에 대한 책들을 소개하는 책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이제 책이 만든 사람 홍춘욱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이제 홍춘욱 박사인데 이 사람을 이제 간단히 소개를 하면 연세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했고 고려대 명지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경영학 박사를 땄고 또 자타공인 한국 최고의 이코노미스트 2011년에서 2015년 연속 5년간 네이버 경제 비즈니스 부분 파워블로그 선정, 경제서적 부분 베스트셀러 작가, 환율의 미래라는 책으로 그리고 최근에는 전체 베스트셀러에서 50대 사건을 보는 돈의 역사를 통해서 얻었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저자 소개를 길게 안 하는데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이제 대한민국에서 인정받는 이코노미스트가 쓴 책이다 라고 이제 이걸 먼저 서두에 염두를 하고 발표를 할 생각입니다. 이 사람 제가 주제를 책이 만드는 사람 홍춘욱이라 했잖아요. 이 사람도 이 책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쌓아 올린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발표할 내용도 이 책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첫 번째로 어린 시절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어린 시절 이제 자기 스스로를 이제 문자 중독자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집에 책이 넘쳤었고 또 그 책이 넘침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2학년 때 집에 있는 책을 다 읽어가지고 읽을 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서관을 다니면서 또 거기서 책을 계속 읽게 되고 또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또 한자 같은 것도 눈에 들어오게 되고 또 한자가 눈에 들어오면서 신문을 읽게 됩니다. 또 신문을 읽으면서 당시에는 한자가 신문에 많이 섞였기 때문에 한자를 모르면 신문을 못 읽었던 세대인데 또 신문은 과연 신문을 읽다 보니까 신문은 과연 진실을 이야기하는가라는 이제 우구점을 들게 돼요. 우심이. 그래서 이제 신문을 읽게 되면서 신문 내용이 다 정답은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되면서 이렇게 자신의 삶을 쌓아가는데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책을 꾸준히 읽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발전을 이뤘다고 말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망가진 성적에 인공호흡을 해준 독서의 힘이라고 하는데 책은 많이 읽었는데 학업 성적이 안 좋았어요.
성적이 안 좋았어.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얘는 맨날 도서관에 늦게까지 공부하고 오는데 학업 성적을 보면 다 안 좋은 거예요. 밑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웠죠. 우리가 이제 머리가 안 좋은 날을 생각했을 건데, 근데 그때 이제 당시에는 역사와 무협지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런 책들만 읽었던 거지. 근데 고3이 되면서 이제 대학교를 진학을 해야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쌓은 독서의 내공이 학습 능력으로 발휘가 되고 또 지식 확장이 있다 보니까 뭐 역사든 뭐 국어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지문들 있잖아요. 그런 지문들의 내용을 이미 자신이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을 봤을 때 금방 이해가 되고 문제를 잘 풀게 되는. 그래서 뭐 어떤 과목에서 막 100점을 맞았는데 모의고사에서 선생님이 이거 100점 꼴찌하던 애가 100점을 맞으니까 이거 뭐냐, 이거 컨닝한 거 아니냐, 아니면 뭐 잘못된 방법을 쓴 거 아니냐라고 해서 추궁을 했는데 재시험을 봤는데 또 이제 똑같이 100점이 나와서 그때도 인정을 받게 됐고, 그렇게 이제 그런 게 쌓이다 보니까 결국은 연세대학교 사학과를 진학할 수 있는 성적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경제를 배우는 일이란 세계관을 바꾸는 일. 그러니까 책은 세계관을 이제 진화하게 만든다고 해서 하는 표현을 해요. 왜냐면 경제란 뭐냐면 수요와 공급 입장에서 분석하는 것 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기본적인 경제 분석론을 체득한 후에는 이제 행동 경제학 및 게임 이론, 정치 사회 역사 등 다양한 견문을 넓히는 독서를 하면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책은 세계관을 진화하게 만든다고 말을 했는데, 왜냐하면 책은 계속 자신이 겪지 못했던 경험들이나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쌓아가는 과정인데,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게 정답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자기 갖고 있는 세계관이 조금씩 변화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분명히 이제 긍정적인 이제 진화한다라는 의미로 말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홍춘호 박사님 이 책을 통해서 경제란 단면이 아닌 입체적으로 볼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관점 취하기가 되게 중요하다. 관점 취하기 뭐냐? 입장 바꿔 생각해 보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티븐 핑거라는 되게 유명한 이제 박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독서는 관점 취하기의 기술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관점을 취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신문 이야기를 했잖아요. 신문을 보면서 이 신문이 맞는 내용인가 라고 이런 관점을 취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 경제를 공부할 때, 경제에 들어왔을 때에도 다양한 관점으로 이제 경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자기 경제 경험이 쌓이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이 세상에 절대적인 선도 없고 절대적인 악도 없다라는 자기가 통찰을 얻게 됐고 됐다고 합니다. 또 이 지금의 순간에 제가 홍춘옥의 독서론을 좀 이야기해 볼게요. 간단히 네 가지가 있는데, 언제나 가방에 책을 한두 권씩 넣어 가지고 다닙니다. 틈나는 시간마다 책을 읽기 위해서고, 두 번째가 대중교통을 이용을 합니다. 이동 시간에 책을 읽을 수 있게 시간을 만드는 거죠. 세 번째가 텔레비전 시청 시간을 제한해요. 홍춘욱 박사님은 이제 밤 9시 이후로는 책을 그냥 TV를 틀지 않는다고 하는데, 또 환경 설정을 하는 거죠. 네 번째가 이제 재밌는 책을 읽는다. 이거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베스트셀러 책은 웬만하면 피하고 어디 매체나 미디어를 통해서 소개된 책들 웬만하면 피한다고 해요. 그런 책들은 분명히 좋은 책도 있긴 하겠지만 거의 일부고 소수고, 대부분은 이제 책을 팔기 위한 마케팅 때문에 유명해진 책들이 많고, 또 그런 책들은 이제 성공한 사람들의 그런 비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성공이라는 게 단 한 면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제 맥락적인 게 들어가기 때문에 결코 자신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신은 이제 그런 것들을 걸러내면서 읽는데 그 중에서도 재밌는 책을 읽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결국은 전하고자 하는 게 경제학도로서 이제 책을 읽는 방법인데, 그 경제학도가 책을 읽는 밑바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코노미스트들이 내는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가 빈번하게 생긴다고 해요. 실제로 아무리 한국에서 최고의 이코노미스트로 이제 칭하는 사람들도 그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한국에서도 연초에 내놓는 경제 전망이 5월, 6월 되면 수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게 최근에 5년도 계속 이루어졌다고 해요. 최근에도. 한국 최고의 이코노미스트들이 예측했던 이 전망이 왜 바뀌냐? 5월, 6월 되면 올해도 그래왔고, 그런 거는 이제 그만큼 예측하기 힘들다는 거죠. 경제 전망이라는 게. 왜냐하면 경제는 아까 말했듯이 하나의 이유가 아닌 여러 가지 이유들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 나온 현상이에요.
뭐 지금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를 공격하지만 그 일본 그 하나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전망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미국 시장, 유럽 시장 이런 것들 다 전망을 봐야 되고 그런 것들 복합적으로 계산이 되는 상태에서 예측을 해야 어느 정도 맞출 수가 있는데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것들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결국 저하는 말이 결국 실패를 염두해야 된다. 경제 이코노미스트들은 경제를 공부한 사람들은 절대 이제 절대값 필요는 없고 실패를 어느 정도 감수할 줄 알고 또 그걸 인지한 다음에 그 바탕 위에 이제는 예측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홍춘욱 박사님 처음에 책에서 이코노미스트와 야구 선수를 비교를 해요. 이코노미스트랑 야구 선수 되게 이제 다른 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유연한 노동시장과 이직이 잦은 것이 공동되는 거라고 말하는데 유연한 노동시장이라는 건 이제 실력이 있으면 대우를 받고 몸값이 높아지고 실력이 없으면 그만큼 처우가 안 좋고 몸값이 낮아진다는 걸 말하는 거고 또 이직이 잦는다는 거는 이제 이코노미스트는 뭐 금융업계에 있다가 아니면 뭐 은행 업계를 가고 이렇게 이런 이직이 잦다고 해요. 근데 이제 야구 선수 같은 경우는 팀을 이제 옮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슷하다고 하는데 근데 왜 비슷한 이유 중 하나가 현재 안주하는 순간 이제 도태가 되는 것 때문에 이코노미스트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자기가 경제가 아까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경제라는 게 한 단면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현상이 복합적인 된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것들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공부하는 게 중요한데 야구 선수 마찬가지로 자신 실력을 유지할 수 있게끔 뭐 시즌이 끝나더라도 계속 방망이를 휘둘려야 되고 공을 던져야 된다고 이런 것들이 공통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꾸준한 자기 개발이 필요하다. 이코노미스트는 야구 선수들 그래서 같다라고 말을 하고 이제 홍춘욱 박사님 이제 평생 책을 이제 10,000권을 읽었다고 해요.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이 읽은 거죠. 현재도 지금 1년에 150권의 책을 읽고 있고 이상의 그리고 뭐 50권의 서평을 쓴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최고의 이코노미스트 중 한 명으로 칭호를 받는 것 같고 그래서 되게 놀랍다고 느끼면서 존경스럽다고 느꼈습니다. 책이 만든 이제 사람 홍춘욱 이코노미스트는 이 책을 통해 이제 독서의 힘을 결국 설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설 수 있었던 힘은 독서가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운이라는 요소를 배제하지 말라고 또 당부를 합니다. 꼭 책 안에서만 답이 있는 게 아니라 또 이 환경적인, 또 타이밍적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또 항상 염두해야 된다라고 당부를 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독서 노하우와 책을 추천하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기승전 책으로 이제 이 글을 마치거든요.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이제 통찰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얻은 통찰이 이건데 홍춘욱 박사님 투자를 할 때 한 방을 노려서는 안 된다고 해요. 한 방을 절대 안 되고 거시적 관점을 길게 보면서 인내심을 갖고 투자를 하라고 이제 우리에게 당부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축구로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경기를 마치고 승리할 때나 그냥 패배할 때 기분을 떠올려 보세요. 근데 그 감정은 경기를 마치고 버스에 타는 도중에 다 사라지죠. 그 순간에 찰나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경기 결과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 과정이 그 거시적 관점으로 길게 보면서 인내심을 갖고 투자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반대로 이제 그 경기 결과를 통해서 얻은 것들은 미시적 관점, 어쩌면 지금 한 방을 노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선수들도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과정에 충실히 한다면 분명히 장기 투자의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오늘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세요? 이거 뭐지? 이 사람이 그 베스트셀러나 그런 거는 안 읽는 게 이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이지. 개인적인 의견이지. 개인적인 의견. 왜냐면 이 사람은 이제 경제책을 이제 거의 많이 읽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근데 이게 책을 되게 많이 읽는 사람이야. 그래서 특히 역사를 되게 좋아해서 어렸을 때부터 역사나 아니면 또 뭐 경제사 이런 것들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쪽에 완전히 뭐 거의 전문가지. 또 질문 있습니까? 경제 공부를 하는 사람들 이 책이 한 60네 가지 책을 추천해줘.
그러니까 이제 그걸들을 단계별로 나눠주는데 읽어놓으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나도 이 홍춘호 박사님이 쓴 책을 지금 네 번째 읽는 거야. 네 번째. 그러니까 환율의 미래라는 책이랑 인구와 투자의 미래라는 책, 그다음에 돈의 역사, 마지막 이 책을 읽는 건데 다 읽어보니까 이제 맥락이 비슷한 게 있어. 분명히 책 내용이 이게 비슷한 것들이 있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거구나라는 게 좀 어느 정도 잡히더라고. 네 권을 읽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또 추천한 책들을 보니까 그냥 타당성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나도 이제 경제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이니까 나도, 왜냐면 경제적 자유를 나는 얻고 싶거든 정말로. 근데 그거는 그냥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말했듯이 뭐 책을 통해서 이런 거 쌓아다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쌓다 보면 실력으로 전환이 되고 또 세상을 보는 관점이 넓어지면서 또 이제 분별력이 생기는 거지. 뭐가 옳고 뭐가 이제 틀리다는 거. 또 이제 여기서 얻을 수 있었던 그 마지막에 내가 말했던 통찰이 인내심을 갖고 거시적 관점을 투자를 하라, 장기적 투자를 하라잖아. 이런 것들도 이제 배우면서 그런 노력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분이 또 추천한 책을 또 조금씩 읽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 또 있습니까? 없네. 이 사람 책을 어떻게 읽게 됐어요? 이 사람이 그 내가 지금 체인지 그라운드 영상 보잖아. 근데 거기서 이제 신 박사님이나 지금 그 고작가님, 오민사님 있는데 그분들이 이 책을 추천하더라고. 돈의 역사라는 책을 이제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 그 출판사에서 로크미디어라는 출판사가 있는데 베스트셀러 추천했어. 그래서 내가 그 책을 읽어봤지. 근데 좀 어렵더라고. 역사가 들어가서 좀 재밌긴 한데, 근데 그 경제에 대한 이런 경제 단어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것도 전혀 모르니까 어려워서 세 번씩 읽었어. 세 번 읽고 또 거기서 또 이제 한 챕터별로 좀 내가 좀 이해 안 되는 거 더 읽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 책들 환율의 미래, 뭐 인구와 투자의 미래를 읽으니까 이해가 잘 되더라고. 이 사람 책 중에 베스트셀러가 있어? 돈의 역사라는 책. 베스트셀러를 어. 잘 안 읽는 베스트셀러가 있네. 베스트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경제 부분도 베스트가 있어. 환율의 미래라는 책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런 거 같아. 뭐 우선은 베스트셀러가 그러니까 마케팅 때문에 잘된 책들이 많고 또 읽어보면 그러니까 이미 다 아는 내용인데 뭐 도돌이표하는 내용도 많고 그런 책들 있잖아. 그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이 책이 좋냐 안 좋냐를 그 분별력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책을 많이 안 읽는 사람들은 책을 뭐 좋다 생각하지만 다독가들은 딱 알지.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베스트셀러에서는 뭔가 얻지 않는다라고 한 것 같아. 또 있을까요? 지금 경제 공부를 또 따로 한 사람 있어? 여기 준영이는 열심히 하고 있고. 유튜브로 잘 봐요. 유튜브 자주 봐? 네, 엄청 본다. 경제 관련? 네. 뭐 어때? 보면 도움이 되는 거 같아. 계속 더 배우고 싶어요. 그래? 더 알고 싶어. 아니 내가 이제 여기서도 뭐 말하지만 뭐 준영이 더 말했을 거야. 분산 투자를 하라. 뭐 이런 것들도 분산 투자라고 하라고 하는데 뭘 분산 투자를 해야 되고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 이런 것들은 확실히 자기가 공부를 해서 알아야 그러니까. 사기를 안 나가는 것 같아. 적어도 맞아. 그냥 사기 당하는 거지 잘못 모르면. 그런 것들. 그리고 경제 공부는 무조건 좀 모두 다 해야 된다고 좀 추천하고 싶은 게, 결국에는 이제 우리 먹고 사는 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은 좀 해놓으면 그래도 망하지는 않지 않을까. 부자가 되지 못하더라도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도 어려운 단어 쓰고 많아. 맞아, 그게 어려워. 그래서 맨날 뉴스 보다가 이게 뭔 단어지? 검색하고. 그러면서 되는 거지. 진짜. 맞아.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신문 기사 읽으면 대강은 이제 맞아, 그 맞아. 단어 이게 이 뜻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야. 나 돈의 역사라는 책에서 인플레랑 디플레가 나와. 근데 인플레 디플레가 정확히 내가 모르겠는 거야, 개념이. 인플레이션 모르겠는 거야. 그걸 읽어도 또 내가 이제 사실 찾아봐. 근데 또 헷갈려. 인플레 디플레. 뭐가 인플레 디플레지? 확실하게. 근데 아니 형 디플레이션 뭔 뜻인지 알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뭔 뜻인지 알아? 그러니까 돈을 찍어내는 거잖아. 인플레이션 돈 찍어내서 물량 물가가 그렇지. 떨어지는 근데 디플레이션은 그냥 물가 자체가 떨어지는 거야. 그렇지. 물가도 떨어지고 돈도 없어지고
근데 인플레이션도 좋은 건 아니야. 너무 강하면 안 좋지. 인플레이션 만약 초인플레이션이랑 디플레이션이랑 했을 때 뭐가 더 안 좋은지 알아? 디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더 안 좋다더라고. 인플레이션 때는 사람들이 위기인 줄 모르는데 일단은 돈이 많아지고 이러니까. 근데 경제라는 게 돈이 이제 돌아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은 돈 쓸 수가 있잖아 계속. 근데 디플레이션 돈을 이제 위축해서 자기가 갖고 있으니까 경제가 안 도는 거지. 그래서 이제 경제가 저하돼서 위기를 디플레이션 초래한다 때는 하더라고. 이제 그거지. 지금은 인플레이션 상황이죠. 지금 인플레이션 이제 최고치인데 더 이제 더 뭐라 그래야지 더 완화를 할 거야. 마지막 그 뭐라 해야지 폭죽을 터뜨린다고 하잖아. 이제 서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애도 돈 벌고 쟤도 돈 벌고 왜냐면 그 돈이 자금 그 시장으로 들어가니까 부동산이든 뭐든 이게 돈이 많은데 투자를 할 거 아니야. 돈이 많으니까 들어가니까 거품이 더 생기는 거지.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애가 1억을 벌었대. 그럼 애가 가만히 있겠어. 또 들어가고 그러다 이제 마지막에 꺼질 때 마지막에 끝물에 들어간 사람이 이제 다 하는 거지. 맞아. 그거 봤어요? 다큐? 어디까지 봤어요? 저 소비 그거 거의 이제 거의 2편 다. 저 그거 보고 있거든요. 자본주의 다큐라고. 자본주의 다큐. 그거 그 기본적인 유튜브 거. 여자가 하는. 근데 그 댓글 봤냐? 뭐야? 그 유튜브 그 여자 이름이 뭐였지? 유수진. 하여튼 그 유수님 덕분에 좋은 영상 봅니다. 좋아요 700몇 개. 그 사람 때문에 그 영상을 본 거예요. 사람들이 안 보다가 맞다. 진짜? 그 그 유튜브가 사람이 그 진짜 유튜버가 이 영상 꼭 봐라. 뭐 돈에 대한 역사, 뭐 돈이 왜 필요한지 그런 거, 은행은 왜 생겼는지 그런 다큐인데 사람들 사실 그런 데는 관심 없잖아요. 사실 대체적으로 보면. 근데 거기서 그 사람이 그걸 추천하니까 그 안 보던 그 다큐를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 좋아요가 엄청 시켜요. 그 사람 때문에 봤다고. 그 댓글 때문에? 네. 나도 이거 1편 엄청 중요한 거 같아가지고 캡처해가지고 다 그 해놨어. 진짜? 나도 이거 1편 진짜 중요하더라고. 메모에다가. 은행은 왜 생겼는지. 진짜. 재밌어. 이건 진짜 봐야 돼. 그래서 그래서 저도 내 마지막에 한 말 내가 이거 적어놨는데 돈이 돌아가는 원리를 모르면 희생자가 될 맞아요. 수 있겠다. 맞아.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결국 빚을 그 사람이 갚아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빚을 그 맞아, 은행이 맞아, 낸 맞아. 빚을 그 사람이 갚아야 돼. 맞아. 결국은 그거야. 저도 정말 진짜 와닿았어. 진짜. 그래서 진짜 그래서 더 공부해야 되겠구나. 1편이 일단 1편이 제일 중요해. 1편이 중요한 것 같아. 돈의 흐름을 알아야 돼. 이걸 보면 그거 나와. 인플레이션이 뭔지, 디플레이션이 뭔지, 왜 기축통화가 왜 달러인지. 이거 유튜브에 그냥 자본주의 번역 다큐 나오잖아. 나오잖아. 지금 다 나오지. 좋다. 그럼 오늘 발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이뜸이 준현이 중에 한 명 하고 그다음에 지수 한 명 해야 되는데 지수랑 누가 할래? 이뜸이 할래? 준현이 할래? 다음 주에? 아니면 다음 이게 지수 혼자 하고 나랑 준영이랑 같이 하고. 그러구나? 저희가 7명이구나. 형 그 호주 책 읽는 거 좋아하는 거 같더라고요. 진짜? 한번 데리고 와봐. 그 안산에 있다가 이번에 왔어? 아까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봉진이가 그 독서문 하러 간다고 상필형한테 안부 전했다가 425인가? 안부 전해달라고 상필형 보고 싶다고. 보고 싶다고 425를 꼭 425라고 전해주고 이러던데. 봉신인가? 여기 사자는 거 아니야? 안해 한번 해봤습니다. 맛을 알아. 근데 안돼. 배불러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봉진이가 호주? 호주 저희 또래 새로 원에 있는데 걔가 책 읽는 거 좋아하는 진짜? 그래서 이게 진우가 데리고 오자고. 준아 한번 해봐라. 해라. 네. 진짜 살 좀 빠졌다 맞지? 저요? 살 빠지고 왔어. 빠졌어요? 볼살 좀 다행이네 이거. 스트레스 받아서 의지가 지금 상당히 그때 책 빌리러 그 돈 가난한 아빠 부자 아빠 있잖아요. 빌리러 갔는데 에어팟 꽂고 유튜브 그 경제 그거 들어봤어. 진짜? 그 정도야? 그 정도요. 깜짝 놀랐잖아. 부자 아빠 되겠네. 진짜. 좋아. 근데 진짜 그 경제 공부 안 하는 사람이
해봤냐? 대한민국 진짜 안 하더라고. 한국 사람들 진짜 안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일단 1차원 재미가 없어. 그냥. 맞아. 재미가 없는데 알다 보면 재밌어. 이거 하면은 진짜 남들보다 이제 몇달 음. 다 서는 거야. 진짜로. 그러니까 사이클만 알았던. 이거 이거 1편, 이 분야로 제일 모든 사람이 일단 준현이고 준현이 이런 거에 관련된 걸 많이 읽었으니까. 오편이 끝이야? 네, 근데 똑같아. 거의 나 비슷한데 지금 4편 보고 있어. 어차피 그 상황에서 더 올라가진 않으니까 우리가 뭔 말인지 알지? 우리가 진짜 전문적으로 하면은 아, 이런 거 좀 아이패드 더 꺼내서 봐야겠다. 채울 수는 있어도 내가 봤을 때 올라가기 힘들고 근데 어디 투자하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근데 장기적 투자도 봐야 될 거 아니야. 장기적으로도 요즘에 은 아, 사고 장기- 있어요. 어? 은 플랜을 은 계속 하고 있어요. 너? 형. 아니 그러니까 은이 실물 은이 있고 실물 만약에 실물로 산다 그럼 보관이 어렵잖아. 근데 그거는 진짜 보험용이야. 그러니까 보험을 넣는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야 하고 뭐 은 상품도 있어. 주식으로 은 상품도 있고 금 상품도 있고 주식을 맞아. 주식으로도 하더라고. 그게 그 연계돼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 그런 것만 수익률만 봐도 솔직히 말해서 올 초에 비해서 금값이 30% 올랐어. 맞아. 그거 많이 먹었어. 30% 올랐어.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 나도. 근데 어느 정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고. 처음에 형 그 금통장 그거 있잖아. 내가 안 그래도 금통장 아까 그거 맞아. 쳐봤거든 네이버에. 근데 보니까 처음에 사면 10%를 떼고 저거래. 그러니까 최소 15% 이상이 아니야. 뭐 저거라고 한 거. 실물금 그거. 아, 그 실물금이야? 실물금이고 그 통장은 그거에 반해서 그 가치가 들어가는 거. 안 떼고. 그러니까 근데 팔 때 아무것도 안 뗀다던데 대신. 아니야. 팔 때 만약 이득을 보면 15%일 때 그 이득 본 거야. 금통장도? 근데 이득 금통장보다는 본 거예요? 금통장보다는 이제 KRX라고 그것도 약간 그거랑 연계된 거거든. 금 시장이 있어. 그걸로 사면 그 뭐라고 해야지 세금 같은 것도 싸지. 세금이 싸.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 형이 한 거보다? 형이 산 게 그거야. 아 그게 KRX. 형이 원래 금통장을 하다가 아. 그때 그 사러 그 만들러 간 게 형님인가? 그거야. 그거. 왜냐면 그 세금이 조금 적어지니까. 금통장은 약 그 이득의 15%를 잔뼈가 굵어야지. 15%를 빼야 돼. 15%를 빼야 돼. 참 재밌는 사람이야. 게임을 안 뛰니까 할 게 없어. 근데 게임 뛰면은 또 이걸 조금 덜 보게 돼. 그렇지. 더 거기 집중하게 되니까. 집중하게 되는데 게임을 안 뛰고 이게 뭐 뛸 게임 생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보는 절대 것도 이걸 보고. 보고 보고 아씨 어차피 거기 돈이다. 약간 이런 느낌 드니까 어쩔 수 없다. 일단은 게임 뛰어 쓰다 보는 게 제일 최고. 그게 최고지. 그게 그리고 최고. 연봉도 올리고. 그렇지. 자기 나는 분야에서 최고로 잘하는 게. 그거야 그냥 뭐 축구 당연히 중요하지만 친구 이렇게 이제 점점 나이 먹으면서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얘기들 많이 하면 이제 친구들은 축구 안 하고 막 이렇게 사회생활 하잖아. 맞아. 더더욱 느껴. 더더욱 해야 되겠구나. 진짜 더 해야 되겠구나. 그렇지. 얘네 때문에 더 느껴져. 친구들 때문에. 이게 몸이 고생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공부 안 하면 나와서 얘네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걸 그대로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맞아. 이런 걸 맞아. 모르면. 뭘 공부를 안 하면.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는 말이에요. 너는 거기서 맨날 그냥 놀고 먹고 자도 돈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보다 돈의 수종을 모를 수도 있다. 그리고 밖에 나와서도 그냥 뭐 지도자 하면 되고 쉽게 생각하는데 막상 사회생활 나오면 그렇게 쉽지 않다는 맞아, 당연하지. 네. 쉽지 않지. 그런 걸 얘기 들으면 나 진짜 더 해야 되겠다. 안 느끼더라. 진짜 더 해야 돼. 결국에는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돼. 오케이. 다들 이제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또 공부하시고. 다들 이제 조금씩 더 지식이 확장이 넓어지는 것 같아. 확실히 저는. 자, 사진 한번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오시고. 잘해놨네. 자, 갑니다. 보입니까? 오케이.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 오케이. 좋습니다.